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때 영어마을로 캠프를 갔다가 겪은 일이에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영어마을로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가는 여행이라 다들 잔뜩 들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학원에 가서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영어마을로 캠프를 간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우리 학교도 그 영어마을로 갔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어마을에 귀신이 나온다며 그 기숙사 건물에서 귀신을 본 친구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원래 귀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의 장난이라 생각하고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에 도착해서 친구가 말한 기숙사 건물 앞에 서는 순간 왠지 기분 나쁘게 소름이 꽉 끼치더라고요.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부터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숙사엔 한 방에 6명이서 함께 생활했는데 제가 원래 반장이라 자연스럽게 방장까지 도맡게 되었습니다. 캠프 첫날 밤, 일과가 모두 끝난 뒤 다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저는 잠이 안 와서 늦게까지 깨어있다가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시계가 걸려있던 벽 쪽 침대에서 들렸습니다. 몸을 일으켜 그쪽을 보니 침대에 누워있던 친구가 컥컥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위에 눌렸나 싶어서 친구에게 다가가니 친구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눈이 뒤집혀서 흰자위만 내놓은 채 몸을 부들부들 떨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저는 다른 친구들을 깨웠고 한 친구가 경기 일으킨 친구를 겨우 일으켜서 깨웠습니다. 얼른 물 한 잔을 떠서 친구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 친구는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흘리며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끌벅적했던 캠프의 첫날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밤, 어제 경기를 일으킨 친구가 그 침대에서 못 자겠다고 했고 다른 친구가 그 침대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또 그 침대에서 자던 친구가 경기를 일으켜서 모두가 잠에서 깼습니다. 저희 방 친구들은 그 침대에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한 명씩 돌아가며 그 침대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던 게 그 침대에서 자는 친구는 무조건 새벽 1시에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캠프 마지막 날인 토요일 밤. 그날은 제가 그 침대에서 자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너무 겁에 질려 잠을 못 자고 결국 밤을 새우자며 몸을 일으켰어요. 친구들끼리 장난도 치며 떠들다 보니 공포감이 조금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다 12시쯤 친구들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복도에 물을 마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정수기는 방에서 조금 떨어진 복도에 있었어요. 친구들은 물을 다 마시더니 갑자기 저를 놀리겠다고 저만 혼자 놔두고 먼저 방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물을 마시는데 한 방에서 여러 명이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애들 목소리가 아니라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온 건물이 떠나가라 크게 웃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다른 반 아이들이 장난치는 거라 생각하고 혹시나 선생님들이 깰까 싶어서 그 방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야, 너희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제가 말을 하는 순간 방에서 웃음소리가 딱 끊겼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서 순간 당황했는데 잠시 후 따라갈까? 크크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왠지 모르게 무서워 방으로 뛰어갔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공포감에 휩싸인 저희는 또다시 몸을 일으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하나둘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남았고 무서웠던 저는 이어폰을 꽂고 그 침대에서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위에 눌렸습니다. 팔다리가 살짝살짝 떨리길래
나도 친구들처럼 경기를 일으키나 보다. 하며 침착하게 심호흡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근데 제 바로 앞에 키가 엄청나게 큰 피에로가 고개를 옆으로 45도 정도 기울이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피에로는 저를 보며 기다란 풍선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피에로의 모습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무서워서 다시 눈을 꼭 감았고 잠시 뒤 눈을 떴을 땐 이미 피에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피에로가 없어졌다는 걸 안 순간 가위가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기절하다시피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에 돌아가기 위해 친구들과 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침대에 두었던 이어폰을 챙기려고 문제의 침대로 다가갔는데 그쪽 벽에 쓰인 한 글꼴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너도 피에로 봤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매달 책진도가 끝나면 책거리 겸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날도 책거리 때문에 금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학원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지영이라는 친구에게 혹시 금요일이나 주말에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영이가 왜 그러시냐고 묻자 선생님께서 금요일에 낮잠을 잤는데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선생님은 주변이 온통 논밭인 포장도 안 된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합니다. 그렇게 몇 걸을 걷다가 뒤에서 누가 숨을 헉헉거리면서 뛰어오길래 자세히 봤더니 지영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를 했는데 지영이가 선생님을 무시하고 획 지나가더랍니다. 선생님은 꿈에서도 그게 너무 서운해서 당장 지영이를 뒤쫓았다고 해요. 한참 지영이를 따라가 보니 갈림길이 나왔다고 해요. 지영이는 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갔고 선생님도 지영이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남자가 선생님 어깨를 확 잡아 돌려세우고서는 여기 혹시 어떤 여자아이가 지나가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남자는 덩치가 엄청 컸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을 흐릿해서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저승사자와도 같은 남자의 모습에 선생님은 직감적으로 지영이가 이 사람에게 도망치고 있었구나 싶어서 왼쪽 길로 갔다고 거짓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왼쪽 길로 빠르게 뛰어갔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검은 남자가 저 멀리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다시 오른쪽 길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선생님 어깨를 확 잡아 돌려세우더래요. 이번엔 흰 옷을 입은 큰 체구의 남자가 혹시 어떤 여자아이가 지나가지 않았나요? 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왠지 흰옷이라 지영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 지영이요? 여기 오른쪽 길로 갔어요. 라고 사실대로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흰옷을 입은 남자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오른쪽 길로 빠르게 뛰어가더래요. 선생님도 지영이에게 가기 위해 흰옷을 입은 남자를 이을따라 오른쪽 길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뛰어가던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흰옷을 입은 남자의 다리 부분이 검은색이었대요. 선생님은 너무 소름 돋아서 안 돼 하면서 잠에서 깨셨대요. 선생님은 꿈이 너무 심상치 않아서 지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엄청 걱정하셨다고 해요. 다행히 선생님이 꾸셨던 심상치 않은 꿈과는 다르게 큰일은 지영이에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당분간 조심하라며 지영이에게 일러주셨던 선생님의 모습과 꿈 이야기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몽중몽을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몽중몽이란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저는 몽중몽을 엄청 자주 꿔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몽중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강 시간에 종종 학교 내 여자 휴게실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요. 이상하게 그곳에서만 몽중몽을 심하게 꿨어요. 꿈속에서 눈을 뜨면 휴게실이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몽중몽이 진짜 위험하구나 라고 느끼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 여자 휴게실에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눈을 떴어요. 꿈인 걸 알아채고 다시 잠이 들어 얼른 현실로 돌아오려 했지만 다시 일어났을 때는 또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자다 깨다 반복했는데 여자 휴게실에서 같이 잤던 친구가 저를 깨웠어요. 수진아, 수업 들으러 가자. 아, 드디어 꿈에서 깨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같이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에 친구에게 또 몽중몽을 꿨다며 친구에게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주변 분위기가 아무리 둘러봐도 꿈 같은 거예요. 그 넓은 학교 건물에 저와 친구단 둘뿐이었는데 원래 한창 학교에 학생들이 많을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어요. 오야, 이거 꿈 아니지? 너 진짜지? 라고 물으니 친구가 진짜 맞다며 웃길래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농담 삼아서 우리만의 암호를 만들기로 했어요. 꿈이 아니라 현실의 친구가 맞다면 내가 암호를 말할 때 유레카 라고 대답해주기로요. 친구는 알겠다며 환하게 웃었는데 그때 다시 꿈에서 깨서요. 그 친구가 깨워서 말이죠. 친구는 수업 들으러 가자고 했고 저는 나 방금 이 장면 꿈에서 꿨다 라고 신기하다고 친구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친구는 또 몽중몽 꿨냐며 웃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제가 꿈에서 말한 암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우리 현실에서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지? 그러자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레카잖아. 순간 현실로 돌아왔는지 알고 안도했는데 문득 생각하니 그건 꿈에서 이야기한 거였어요. 저는 놀라서 친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야, 나 그거 꿈에서 이야기한 건데 어떻게 네가 알아? 그랬더니 친구가 빙긋 웃으며 들켰네. 그 순간 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엔 눈을 뜨니 웬 탄광 아니었어요. 그 탄광에는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어떤 여자가 다짜고짜 장화를 건넸어요. 여자는 제게 빨리 신발을 신고 일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 그늘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꿈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말이죠. 그 여자가 바쁘니까 빨리 가자며 재촉하길래 일단 장화를 신고 자리에 일어났는데 또 다른 여자가 저를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 여자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여자 B는 갑자기 제 손을 낚아채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넌 아직 여기까지 오면 안 돼. 빨리 돌아가. 이어서 여자 B는 제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고 제게 장화를 건넸던 여자가 쟤 잡아 라고 소리를 질렀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자 B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한 철문 안으로 들어갔고 짧은 복도 끝에 원 모양의 문이 보였습니다. 여자 B는 복도 끝에서 제 눈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이곳에 절대 다시 올 생각 마. 그러고는 저를 문에 밀어넣었고 저는 정말 그렇게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요. 이전에도 몽중몽을 자주 꿨지만 이번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끔 가위처럼 눌리는 정도는 있었지만 그때 그 여자가 말한 그늘진 곳은 정말 현실로 돌아갈 수 없는 곳 같았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친척분들과 총 8명이 남해안의 섬들을 여행했습니다. 외숙모의 친척이 그 섬들 중 한 곳에 살기에 2박 3일 일정 중 하루는 친척집에서 묵고 하루는 어떤 섬 한 곳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로 했어요. 많은 섬들을 갔기 때문에 이름을 전부 기억하진 못합니다. 첫째 날은 남해안 바닷가에서 통통배를 타고 여기저기 섬들을 구경도 하고 쉬기도 했어요. 배는 처음 타보는 거라 울렁대는 것이 마냥 재밌고 멀미도 안 났어요.
그러다 여러 섬을 지나다 이제 묵을 곳을 찾기 위해 어떤 섬을 들렸는데 온통 자갈뿐인 바닷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아 텐트를 치고 돗자리를 깔아서 편한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위치는 텐트 뒤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었고 그 뒤에 화장실도 있었어요. 그 앞은 당연히 바다였고요. 12시가 지나서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된 거예요. 대략적으로 새벽 1시경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사촌동생들은 신나게 놀아서 피곤했던 나머지 밤 10시쯤 잠이 들었었는데 혼자 그 시간에 잠에서 깬 거예요. 깨보니 어른들은 캔맥주와 안주거리를 삼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잠에서 깨니 화장실이 가고 싶어 화장실로 향했어요. 겁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나무숲에 둘러싸인 화장실이 보였어요. 밤의 숲속은 굉장히 공포감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으스스했어요. 창문으로 보니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화장실의 구조 형식입니다. 문을 들어가면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었고 노란색 화살표가 제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입구에 스위치를 켜고 전등을 모두 켠 상태에서 들어갔고 입구와 스위치가 잘 보이는 자리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서 최대한 빠른 동선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렇게 몇 초 흐르지도 않았는데 좌변기 쪽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좌변기는 위쪽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불을 모두 켜놓았기 때문에 무언가 있었으면 다 보이게 되어 있었어요. 분명 밖에서 불이 다 꺼져 있었고 들어와서도 아무도 없었는데 좌변기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여서 처음엔 간이 큰 누군가가 볼일 보고 있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갑자기 모든 전등이 동시에 파박 하는 소리와 함께 공포영화에서처럼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직 볼일 보는 도중이라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몇 초 안 되어 다시 전등이 복구되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을 하고 좌변기 쪽을 바라보니 어떠한 물체가 흐느적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파밭 지지지 하는 소리와 함께 전등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고 저는 얼른 바지를 올리고 나가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괴한 음성들이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고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와 기이한 목소리가 합쳐져 저에게 말을 건넸던 것 중 기억나는 건 딱 한마디였습니다. 체사르.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고 저는 그곳에서 미친 듯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뛰어가다 뒤를 돌아봤을 땐 화장실 전등불은 그대로 켜져 있었고 그곳은 여전히 정적만 흐르고 있었어요. 가족에게 돌아가 말을 했지만 악몽 꾼 거랑 헷갈린 거 아니냐며 얼른 자라는 꾸중만 듣고 다시 텐트로 돌아가 잠들었습니다. 그 후 겪은 일들을 악몽처럼 일주일간 집에 돌아와서도 시달렸고 그렇게 그 일을 잊고 지내다가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니 친구가 너 체사르 뜻은 아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어 알게 된 뜻이지만 체사르의 뜻은 가지마 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때는 2008년. 그때 당시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선배, 셋이서 술을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다 흔히 남자들 모이면 하는 군대, 야구,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TV에서 서프라이즈 방송이 하더라고요. 마침 화제가 귀신 이야기로 바뀌었고 선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친구, 나 뭔데 얘? 평소에도 귀신 이야기 듣는 걸 즐겼던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배, 나도 이건 아는 사람한테 들은 긴데. 평소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마가 그러더라고. 일을 하거나 운전 중에 갑자기 어깨에 뭐가 눌린 것처럼 뻐근하고 피곤하면 귀신이 위에서 눌리고 있는 거라 카대. 나 진짜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친구 아이다 임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그는 강구, 바퀴벌레,
고 그담이 귀신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장난도 치며 이야기가 이어졌고 다시 한번 선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임마. 호랑이한테 물리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단다. 다 방법이 있다 카대. 그럴 땐 어깨 두드리면서 내 지금 피곤하다. 하면 된다더라.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런다고 내려가는 게 귀신일까요? 그냥 웃고 넘긴 에피소드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평소 출장이 잦았던 저는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막 일을 끝내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 신대구 고속도로에 막 진입했을 때 늦은 시간도 아닌데 차가 없더라고요.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밤이라 슬슬 피곤해서 잠을 깨기 위해 음악을 틀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도중 청도 휴게소를 막 지났을 때쯤 갑자기 어깨가 엄청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막 누르는 듯한 기분. 갑자기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웃어 넘겼는데 괜히 혼자 밤에 그런 일을 겪으니 속는 셈 치고 해봤습니다. 내 지금 피곤하다. 사고 나면 우짤락하노. 하지 마라. 하고 나니 웃겼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깨가 가시질 않길래 하지 말라고. 어깨에서 내려오라고.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가벼워질 리가 없죠. 계속 무겁길래 그냥 역시 몸이 긴장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에 쩔어있던 저는 씻고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누가 옆에서 사투리를 써가며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집엔 저 혼자 사는데 말이죠. 있나봐라. 있나봐라고. 감고 있던 눈을 뜨니 어떤 여자 귀신이. 그렇습니다. 귀신이었어요. 머리는 제가 생각하던 처녀 귀신처럼 길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굉장히 창백했고 눈이 굉장히 빨갰습니다. 전 당연히 꿈이겠거니 생각하고 몸이 얼어붙어 있는데 한참을 쳐다보던 귀신이 저를 보면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차에서 언제 그랬는데? 6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은 외가 친가 기독교 집안이야. 기일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지. 우리 가족들의 기도로 난 아마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사실 난 예배를 잘 안 갔거든. 날라리 신자릴까? 우리 시골집은 전라도에 있는 작은 섬이야. 항구에서 큰 배에 차를 태우고 1시간을 들어가야 해. 물론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배는 안 타지만 배가 내려주는 항구 쪽 읍내 말고 산 2개를 넘고 섬의 거의 끝쪽에 우리 외가집이 위치해. 외가집은 양쪽의 이웃 말고는 주위에 집이 없었어. 앞에는 바다고 맞은편 섬이 보였는데 뒤에는 움푹 꺼진 지대 쪽에 폐교가 있었어. 그 옆에 심지어 무덤도 있었는데 다 산으로 이어지고 있었어. 한 번은 방학 때 동생과 나만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어. 국민학교 때 난 국민학교 시절 사람임. 동생이 밤에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해서 삼촌이 동생을 업고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했어. 구급차를 불러도 시간이 꽤 걸렸기에 일단 걷기로 했지. 너무 걱정이 되었던 나는 같이 가겠다고 삼촌 손을 잡고 따라 나섰어. 삼촌이랑 손잡고 삼촌 등에는 동생이 엎여 있었는데 나랑 삼촌은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며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걷고 있었어. 가로등도 없는 산길의 산길 중간에는 무덤이 2개 있었는데 풀이 굉장히 무성했고 주위에 나무도 없고 무서웠어. 무덤을 거의 지날 때 한 번 뒤돌아봤는데 난 봤어. 무덤 뒤편에 희뿌옇게 앉아있던 여자. 조금 더 걸어갔을 때 삼촌에게 아까 어떤 아줌마가 무덤 뒤에 앉아있었다고 조용히 이야기했어. 근데 삼촌은 무덤덤하더라고. 도깨비 불 봤나 보구나? 원래 무덤 주위에 가끔 나타나. 삼촌도 아까 봤다. 오히려 담담한 삼촌의 반응에 너무 무서워서 삼촌 팔을 꼭 붙들고 겨우 읍내에 도착했어. 동생 진차라고 슈퍼에서 과자랑 아이스크림 사들고 읍내에 아시는 분 차를 타고 집에 와서 바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난 동생이 언니 어제 나 삼촌 등에 엎혀서 병원 갈 때 말야. 언니 등에 엎혀있던 언니는 누구야? 7번째 이야기입니다. 1년 전 제 후배가 겪은 일입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후배는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심했던 후배에게 마침 대학 선배가 전화가 왔고 내용은 4일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심했던 후배는 당연히 환영이었어요. 알바는 즉 수련원 조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경남 고성 쪽이었고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곳이죠. 바닷가라 수련원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4일 동안 조교로 알바해보라고 했어요. 원래 매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명이 빠지게 되어 자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수련원 특성상 조교가 부족하면 사고가 터질 위험이 커지다 보니 무조건 사람 수를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4일 동안 받는 급여는 25만 원, 원래는 30만 원이나 대타였기 때문에 25만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교육이 많았는데 인명구조 자격증이 필요했지만 후배는 그게 없었습니다. 대신 체격이 좋고 키도 180에 모든 운동을 잘하는 편이었던 후배는 최적격이었던 거죠. 드디어 알바 당일 후배는 선배의 차를 타고 고성으로 향했습니다. 수련원에 도착하니 시설도 좋을 뿐더러 완전 트인 바다라서 전망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이라 오래 있지는 못할 그런 곳이었어요. 심지어 슈퍼도 30에서 40분 정도 가야 있는 그런 시골이었죠. 그렇게 후배는 도착하여 여러 관계자들과 인사를 마친 뒤 앞으로 3박 4일 동안 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맘속으로 예쁜 여고생들이 오길 바랬던 후배의 바람과는 달리 남자 고등학생들이 우르르 내렸고 입대 전 남자 고등학생들과 여름에 미친 듯이 공차고 수영하며 놀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선배는 후배에게 마지막 날에는 기합을 넣어줘야 한다며 마지막 날이 제일 위험하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아이들이 숨겨왔던 술을 꺼내 마시고 놀다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후배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 순찰을 했고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선배가 돌기로 했어요. 건물 구조였습니다. 분홍색이 칸칸의 아이들이 묵는 생활관이었고 빨간색이 화장실입니다. 후배는 12시까지 5분 정도 남은 시간에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로비에 있는 화장실은 컸고 양쪽의 화장실은 작은 편이었는데 복도 끝쪽에 서 있었던 후배는 당연히 작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도 불이 다 꺼져 있고 화장실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섬뜩해져서 로비 화장실로 가려는데 괜히 혼자 자존심이 상한 후배는 겁없으면 안 된다면서 작은 화장실로 향했다고 해요. 양쪽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었고 로비의 화장실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화장실로 급하게 가서 볼일을 보는데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아래를 쳐다보고 있죠? 고개를 약간 숙이고 볼일을 보던 후배는 뭔가 시야에 반짝거리는 게 보였다고 해요. 순간 뭐지? 하며 몸이 굳었는데 그것은 액자였어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랍니다. 액자가 문제가 아니라 액자에 비친 무언가 때문이었는데요. 자신의 뒤 좌변기가 있는 변기칸에서 빛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화장실 문을 잠그면 빨간색, 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 잠금 장치가 파란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더래요. 액자에 비친 모습에는 흡사빛이 반짝거리는 것 같이 보였었고요. 볼일을 다 끝낸 후배는 1분여간 몸이 굳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배를 놀리기라도 하듯 화장실 잠금 장치는 스윽 탁, 스윽 탁, 스윽 탁 장난이라도 치듯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속으로 귀신인지 아이들의 장난인지 생각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자신을 놀리는 거라고 생각이 굳혀질 때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서 확인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자존심이 셌던 후배는 혹여나 그냥 가면 겁나서 도망갔다고 아이들이 생각할까봐 발로 슬쩍 변기문을 열었습니다. 강하게 밀면 다칠 수 있으니까요. 끼익, 쿵. 문이 열렸고 생각보다 엄청 세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을 보고는 너무 놀란 후배는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난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안에 있던 것은 후배의 예상을 벗어난 어떤 여학생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연신하고는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세 걸음 걷다가 울면서 복도를 가로지르며 뛰어왔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후배는 여학생을 봤고 그 여학생은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있었고 여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인 걸 확인하고 얼른 고개를 돌린 후배는 문을 다시 닫고 나가려는데 문득 생각나더래요. 왜 여학생이 화장실에 있는지. 그리고 정신이 조금씩 돌아올 때쯤 그 잠금 장치는 앉아서는 절대로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위치였거든요. 손이 쭉 늘어나지 않는 이상 앉아서 절대 그걸 돌릴 수 없었던 거죠. 8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집이 다세대 주택에 살 때였다. 뒷집과 우리 집이 굉장히 붙어 있었는지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와 밥 먹는 소리가 다 들렸다. 그런데 그 집이 이단교를 믿는 집이었고 그 집으로 친척들이 모인 것 같았다. 밤새 주문을 외우고 울고 떠들고 웃고 어린 마음에 굉장히 무서웠다. 선풍기를 틀어놓고 동생과 밤에 잠을 자는데 내 발밑에 베란다에서 하얀 물체 2개가 도깨비불처럼 아른거렸다. 눈을 감아도 보이길래 가로등 불빛인가 싶었지만 왠지 무서워서 두 눈을 꼭 감고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더니 뒷집의 주문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다. 5~6명 정도의 사람들 목소리였는데 어떤 여자는 주문을 하는 도중에 계속 울고 너무 무서운데 몸도 목소리도 내 맘대로 안 돼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을 때쯤 내 귀 바로 옆에서 탁탁탁탁 하는 손톱 깎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너무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가락 발가락 합쳐도 20개니 금방 끝나겠지 하는데 엄청나게 목이 쉰 목소리가 들렸다. 손톱을 먹어야 해. 손톱을 먹어야 해. 손톱을 먹어야 해. 그 소리와 함께 가위가 풀리며 눈이 딱 떠졌는데 굉장히 삐쩍 마른 아줌마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내 옆에서 손가락을 씹어먹고 있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 할머니 집과 집을 합치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그 무서운 집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그 후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아줌마를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너무 좋았다. 내 방이 생겼고 한동안 무서운 일들을 잊고 지냈다. 그러다 내 동생이 새 신발을 산 날이었다. 나는 맨날 시장에서 10,000원, 20,000원 하는 운동화를 신었는데 동생이 메이커 있는 신발을 사서 부러웠다. 어렸을 땐 잠버릇이 심했지만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얌전하게 잠을 잤었다. 잠이 설핏 들었을 때 다리 한쪽을 구부려 세운 상태로 잠이 들었었는데 내 숨소리에 맞춰 다리가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했다. 잠결에 이불 때문인가 싶었는데 몸이 저절로 계속 움직였다. 잠은 미친 듯이 쏟아지고 내 몸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가위에 눌린 것이다. 내 침대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와서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꿈에서 눈을 감아도 다 보이는 것처럼 내 방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다리 쪽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머리를 풀어헤친 할머니가 내 다리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길래 귀 기울이니 노래였다. 새 신을 신고, 새 신을 신고, 새 신을 신고, 새 신 하면서 내 다리를 잡고 중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저 부분만 반복하길래 겁도 없이 머릿속으로 저 부분밖에 모르나 뒷부분은 띄어보자 팔짝인데 라고 생각하자마자 그 할머니가 나를 주시하며 다리를 빠르게 흔들더니 알아 이년아 하면서 씨익 웃더니 새, 쿵 신을 신, 쿵 띄어보, 쿵 자, 팔, 쿵 자 하면서 쿵쿵하는 소리에 맞춰서 내 침대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깨어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깨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깨려고 싶으면 미친 듯이 잠이 오고 다시 잠결인 상태로 돌아가길 반복했다. 그렇게 새벽이 되어서야 정신이 차려졌고 땀범벅인 채 그 자세 그대로 일어났는데 내 옆에 책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다. 악몽을 또 꾸었는데 겨울 무렵이었다. 꿈에서 친구들과 하교길에 언덕을 내려가다 학생 주임이 보이길래 입고 있던 패딩을 입지 않기 위해 내 가방에 넣었다. 걸리지 않고 역으로 하하호호 웃으며 잘 가다가 친구가 자기 점퍼를 달라기에 5명이서 동그랗게 둘러앉아 내 가방을 열어보니 핏덩이에 아기가 있었다. 너무 놀라서 5명이서 동시에 아! 소리 지르며 가방을 놓친 순간 엄청난 속도로 아기가 기어가며 잠을 깼다. 온몸이 흠뻑 땀으로 젖어서 꿈인 것을 안도하는 순간 가위가 눌렸다. 자주 가위에 눌렸던 터라. 또야? 라고 생각하며 땀을 식히고 있을 때 쉬익 쉬익 하는 가래 끓는 듯한 뭔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발밑에서 났다. 침대 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옷장 쪽이 신경 쓰였다. 또 방이 보이기 시작했다. 열린 옷장 문틈을 본 나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 제발 해코지만 하지 마라고 생각하는데 무언가가 옷장 문틈 사이로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졌었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신경을 집중하는데 갑자기 뱀이었는지 아님 목이 긴 건지 혓바닥도 긴 뱀 같은 여자가 옷장에서 서서히 기어나왔다. 너무 무서워서 못 본 척에 쓰고 있는데 여자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옷장이며 가방이며 샅샅이 뒤지더니 못 찾았는지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날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그 아기의 엄마가 아니냐며 내가 가방을 열어서 그 아기가 도망가서 아이를 찾고 있는 거 아니냐 하더라.